오늘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창문을 열기가 무섭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온 뿌연 공기가 커튼을 타고 번지는 것 같아서 이제는 환기도 마음 놓고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70둘의 정수님 씨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합니다. 나쁨이면 창문을 닫고 보통이면 잠깐 열었다가 금세 또 닫습니다. 그게 이제는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 씨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아무리 나쁜 날에도 그녀는 꼭 오후 3시에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텃밭에 쪼그려 앉아서 마늘대를 뽑고 고추잎을 따고 흙냄새를 맡는 그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그 습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치고는 너무 오래 갔습니다. 가래가 생기고 숨이 조금씩 짧아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서서히, 아주 서서히 왔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드러날 뿐입니다. 정 씨의 기침이 그냥 기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모간이 텁텁합니다. 어젯밤에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는데 뭔가 걸린 것처럼 캑캑거리게 됩니다. 창밖을 보면 하늘이 뿌였습니다. 미세먼지 앱을 켜봅니다. 나쁨. 그 순간 묘한 무력감이 옵니다. 내가 뭘 먹든 뭘 하든 저 공기 자체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 이미 수십 년을 저 공기 마시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한다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앱을 닫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러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그냥 잊어버립니다. 정 씨도 그랬습니다. 딸이 한 번은 전화해서 엄마 요즘 기침 자주 해? 병원 가봐 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그냥 목이 좀 건조한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 씨는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뭔가 묵직한 게 가슴에 내려앉는 것 같아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걱정시키기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쥔 손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우리는 통증보다 익숙함을 더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모르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침이 오래 가는 것, 숨이 조금 짧아지는 것, 목이 텁텁한 것.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나 건조한 날씨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것. 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그 묵직함이 조금 달라집니다. 폐는 참 신기한 장기입니다.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신호를 보내고 위는 쓰림으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폐는 상당히 불편해질 때까지도 조용히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 건강이 나빠지고 있어도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폐는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쉼없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폐도 조금씩 변합니다. 젊을 때는 기관지 안쪽의 작은 세포들이 먼지와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활발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집니다. 폐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아지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힘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미세먼지나 담배 연기 같은 자극이 계속 더해지면 폐는 예전보다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같은 공기를 마셔도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가 나쁘면 숨이 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폐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침이 오래 가거나 가래가 계속 생기거나 예전보다 숨이 조금 짧아진 느낌이 들면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침이 3주 이상 이어진다면 한 번쯤 원인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우리 폐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코와 목에서 완전히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들어온 이물질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청소 작업을 합니다. 문제는 미세먼지를 오랫동안 반복해서 마시게 되면 폐가 계속 자극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오랜 시간 이어지면 폐 안에 염증 반응이 반복될 수 있고 폐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야외 공기오염과 미세먼지를 폐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폐도 스스로 회복하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조금 느려질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폐를 대신 치료해줄 특별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충분한 영양,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들이 그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 씨는 텃밭에서 마늘을 매일 뽑으면서도 정작 그 마늘이 자기 건강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폐를 살리는 첫 번째 음식, 마늘. 마늘 안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물질인데 강력한 항균 항염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성에서 진행된 대규모 역학 연구 2013년 캔서 프리벤션 리서치 게재에서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마늘의 항염 효과는 알리신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잉 분비를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폐세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쉽게 말하면 폐 안에서 계속 타오르는 염증의 불씨를 마늘이 조금씩 눌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늘을 그냥 통째로 익히기만 하면 알리신이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알리신은 마늘 세포가 파괴될 때, 즉 자르거나 으깰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마늘을 그냥 삶거나 통째로 구우면 부드럽고 맛은 좋지만 알리신의 이점은 많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생마늘을 살짝 으깨거나 잘라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0분을 두는 이유는 알리신이 효소 반응으로 충분히 생성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에 약한 성분이라 조리 후에 넣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한쪽에서 두 쪽 정도 밥 먹을 때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속이 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늘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엔 양파도 좋은 대안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마늘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폐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를 생으로 먹기 어려우시면 찬물에 잠깐 담갔다가 드시면
매운맛이 줄어듭니다. 폐를 살리는 두 번째 음식. 브로콜리와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 이름이 조금 낯설어도 음식은 익숙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청경채 이 채소들이 모두 십자화과입니다. 이 채소들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폐 안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이 폐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세포를 손상시키기 전에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토마스 컬런 박사 연구팀은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이 폐 염증을 완화하고 공기오염 물질로 인한 산화 손상을 줄인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노출이 잦은 도시 거주자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분해됩니다. 3분에서 4분 이내로 데쳐서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줌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폐를 살리는 세 번째 음식. 버섯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폐 안에서 미세먼지와 싸우는 면역세포들 기억하시나요? 그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베타글루칸은 그 활성화를 돕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면역 활성화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면역이 너무 강하게 활성화되면 오히려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의 좋은 점은 면역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게 조절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면역 반응을 필요할 때는 높이고 과도할 때는 진정시키는 이른바 면역 조절 효과입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소를 포함한 여러 연구기관에서 표고버섯과 잎새버섯의 베타글루칸이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항종양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버섯은 말린 것보다 신선한 것이 좋고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표고, 느타리, 새송이, 팽이버섯 어떤 버섯이든 매일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버섯에는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폐처럼 산소와 자주 접촉하는 조직에서 세포 손상을 막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이 폐 건강에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폐를 살리는 네 번째 음식. 된장과 발효식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된장이 폐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폐 면역력의 중요한 축 중 하나가 장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와 장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면역 신호를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장폐축이라고 부릅니다.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 전신 염증이 증가하고 그 영향이 폐에도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장에 있는 면역세포의 비율이 전신 면역세포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폐도 건강하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처럼 발효된 식품에는 유산균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이것들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 폐 면역 반응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소노넨버그 교수 연구팀이 2021년 학술지 셀에 발표한 연구에서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집단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전신 염증 지표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항생제 내성 등 여러 건강 문제와
연결되는 만성 염증 수치를 직접 낮추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사실 폐를 위한 음식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미 하고 있던 것이 옳았던 겁니다. 폐를 살리는 5번째 음식, 녹차와 도라지. 여기서 잠깐 우리 전통 식재료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습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특히 폐 조직에 쌓인 산화 물질을 중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폐 안에 들어와 산화 손상을 일으킬 때 카테킨이 그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녹차 한두 잔은 폐 건강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습관입니다. 도라지는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사포닌이 기관지, 점막에 자극을 줘서 가래를 묽게 만들고 배출을 돕습니다. 폐 안에 쌓인 이물질이나 가래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돕는 천연 거담제 역할을 합니다. 한방에서 도라지를 기침과 기관지, 건강에 오랫동안 써온 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라지를 나물로 볶거나 말려서 차로 끓여 드셔도 좋습니다. 진하게 끓인 도라지차 한 잔은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시면 기관지가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이걸 먹고 있었네 하고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왜 먹어야 하는지를 알면 같은 음식도 다르게 먹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도 될까요? 폐가 조용히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우리 식탁이 그 신호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가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런 말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마늘이나 브로콜리, 된장 평소에 잘 드시는 편인지, 아니면 이걸 보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그 작은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꽤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기침이 오래 가거나 숨이 조금 짧아진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수님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정 씨는 텃밭을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늘을 직접 키웠고 가을이면 고춧잎을 따서 말렸습니다. 봄에는 도라지를 심고 여름엔 깻잎을 뜯어 쌈을 먹었습니다. 오래된 고집이었습니다. 슈퍼마켓 것보다 내가 키운 게 맛있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좋은 것들을 키우면서도 정 씨의 밥상은 늘 허술했습니다. 수확하면 자식들 나눠주고 동네 이웃한테 봉지에 담아주고 정작 본인 밥상에 오르는 건 늘 대충이었습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뭘 이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길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었고 정 씨는 창문을 닫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무심코 한 영상을 눌렀는데 폐 점막과 염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면역세포를 계속 자극해서 만성 염증이 생긴다는 이야기. 정 씨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텃밭 마늘이 생각났습니다. 10년 넘게 직접 심고 키우고 자식들한테 매년 나눠주던 그 마늘. 왜 좋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맛있으니까, 그냥 해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씨는 마늘 2쪽을 꺼냈습니다. 칼 옆면으로 살짝 눌러 으깨고 접시에 올려두고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그 10분 동안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는 텃밭에서 도라지를 캤습니다. 말려서 차로 끓였습니다. 쓰고 텁텁한 맛이었는데 이상하게 기관지가 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브로콜리를 사다가 3분 데쳐서 참기름에 묻혔습니다. 예전에는 식감이 싫어서 잘 안 먹었는데 너무 오래 익히지 않으니까 아삭하고 먹을 만했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챙겼는데 한 달쯤 지나자 그냥 습관이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마늘을 꺼내는 것, 된장찌개를 끓일 때 도라지를 한 줌 넣는 것. 대단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밥상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정 씨는 딸한테 전화를 먼저 걸었습니다. 기침이 확 줄었다거나 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밥 먹을 때 뭐 챙겨 먹어야 하는지 알게 돼서 밥이 좀 재밌어졌다고 했습니다. 딸은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정 씨가 바뀐 건 몸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였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 몸은 그 다음에 천천히 따라오는 거니까요. 텃밭 마늘을 10년 넘게 키웠는데 왜 먹어야 하는지 처음으로 알았다는 것. 그 순간이 정 씨에게는 작은 전환점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미세먼지는 폐 안에 만성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이 오래 쌓이면 면역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늘, 브로콜리, 버섯, 된장, 도라지, 이 음식들은 그 염증을 조용히 달래고 폐가 스스로를 복구하는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밥상 위에 있던 것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폐 점막은 2에서 3주 주기로 교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반대로 지금 당장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에서 3개월, 6개월을 꾸준히 하면 폐점막이 새로 교체되면서 더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환경 안에서 면역세포가 더 잘 작동하고 몸이 오염물질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것 하나를 드릴게요. 오늘 저녁 밥을 드시기 전에 마늘 한쪽을 꺼내서 칼 옆면으로 살짝 눌러 으깨주세요. 그리고 딱 10분만 두었다가 밥이랑 드세요. 조리법도 없고 재료를 사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마늘이 있으면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딱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엔 브로콜리 한 줌을 사서 데쳐보고 그 다음엔 된장찌개 끓일 때 도라지를 한 줌 넣어보는 것으로 가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폐가 조용한 것처럼 이 변화도 처음엔 조용합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손상도 그렇지만 회복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늘 으깬 마늘 한쪽도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내 몸을 아끼는 마음으로 놓아두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내일도 함께 하자는 신호입니다. 이 자리는 내일도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이 듣고 싶을 때 저도 여기 있을게요.